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세르비아 대 몬테네그로 시작하겠습니다. 헝가리와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를 치렀다. 다만 공격진이 일정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수비진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은 지난 경기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몬테네그로가 생각보다 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인데 이 경기를 포함 모든 경기를 총력전으로 임할 것이고 이 두 나라의 국제적인 감정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 일단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패한다면 본선 직행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몬테네그로가 모든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은 명백한 상태. 일단 세르비아가 생각보단 수비가 허술해 몬테네그로가 공격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환경은 될 것. 물론 지난 경기 사비치, 마루시치가 나오지 않았다지만 레바논에게 이골을 내준 수비력은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웠다. 세르비아의 수비는 공격에 비해 허술한 상황. 몬테네그로가 총력전으로 나선다면 흠집이 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보다는 몬테네그로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데 두 나라의 사이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어 있고 몬테네그로는 1패만 당하더라도 예선에서 위험하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리투아니아 대 헝가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불가리아를 이기면서 조별 예선을 승리 없이 지나가지는 않게 되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불가리아에서 패장자가 조기에 나온 덕을 꽤 봤다고 봐야 할 것. 헝가리를 상대로는 늘 압박과 동적인 운영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물론 리투아니아도 생각보다 전방에 힘을 주는 양상이기는 하나 수비에서 내주는 공간은 500으로 가동한 경기에서도 막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만나는 경기마다 족족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 이를 감안하면 리투아니아 공략의 득점력이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이미 잉글랜드나 독일을 상대로도 득점력 하나만큼은 유지가 되는 모습. 다만 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로 인해서 생기는 수비 상황의 혼선이나 오르반과 칼마르의 동반 이탈은 어느 정도 수비에 영향을 줄 것. 일단 헝가리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득점력에서 부진을 겪은 경우는 없었고 동적인 무브가 공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물론 동적인 스타일로 인한 수비적인 난조는 나름 헝가리가 가지고 있지만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선택지는 여전히 유효할 것.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북아일랜드 대 슬로베니아 시작하겠습니다. 산마리노를 3-0으로 대파하기는 했지만 상태가 전혀 좋지 못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사실 조에서 산마리노를 제외하면 승리를 거둔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 득점을 기록한 경우도 산마리노를 상대로 했던 경기를 제외하면 슬로베니아에게 2-4로 패했던 경기 하나뿐. 그만큼 득점력이 나락 수준인데 슬로베니아가 이번 경기에서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면 한 골을 넣을 가능성이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일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 다만 주포 세스코가 지난 경기에서 60분 만에 빠지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소식. 일단 이를 감안하면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의 실리적인 전술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긴 데다가 북아일랜드도 수비진의 기동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 방식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북아일랜드가 산마리노 정도를 제외하면 득점력을 보여준 경기는 거의 없다. 그 중 한 경기가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하기는 했지만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산마리노 대 덴마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 골을 넣는 것조차 어려운 전력. 매 예선마다 최하위로 떨어지는 팀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별로 기대가 되는 것은 없다. 덴마크를 상대로 90분 내내 샌드백처럼 밀릴 것이 뻔한 상황인데 문제는 500으로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쓰더라도 다 실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11명이 모두 자기 진영에서 지키고 있어도 그렇다. 덴마크는 이번이 기회. 승점이 1위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리는데
산마리노를 상대로 골득실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전력 값을 최대한 살려서 경기를 지배하고 양 윙백들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지난 카자흐스탄 전에서의 무브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습이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산마리노의 공격력을 무서워할 이유는 하등없다. 덴마크의 완승을 기대하는 매치. 일단 이 경기에서 골득실을 최대한 회복하고 1위를 탈환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것. 산마리노의 공격력도 한 골을 넣는 것조차 어려워 덴마크가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프랑스 대 스코틀랜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리하게 주전들을 FULL로 내보낼 이유는 없다. 이미 유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본선을 위해서 비주전 멤버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듯. 그러나 이를 위해서 나오는 멤버들도 튀랑, 덴벨레 등 웬만한 나라의 주전급 선수들, 생각보다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한 골을 우겨넣고 승리를 잘 챙겨오는 모습이다. 이 경기에서는 본선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 스코틀랜드가 어느 만큼 버틸 수 있느냐를 실험하게 될 것. 일단 철저하게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의 효용을 실험할 것이다. 물론 이러면 예선에서 주포 노릇을 잘해주었던 맥토미니도 수비에서 해줘야 할 것이 많아 스코틀랜드의 득점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승리가 유력하다. 아무리 힘을 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로테이션 멤버들이 웬만한 나라의 주전에 가까운 전력,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하는 양상이 짙기는 해도 결국 선수단의 기량으로 승리를 가져오는데도 능하다. 그나마 스코틀랜드가 수비로 생각보다 프랑스의 득점력을 감소시키는 데 그칠 듯.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